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과 그리고 가격대까지 아주 탄탄하게 짚어드려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명하게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6달러 초반대에서 빠르게 좀 밀리면서 65달러 중반대까지 급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오일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에 대한 이슈 점검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활짝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활발하게 그리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오늘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그 안에서 실시간 시청하시면서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부에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한 이후에 좀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상승 랠리 이어갔었던 상황 속에서 앞서서 선재 마스터님이 이제 고점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이제 매도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S&P 500 지수는 2662.50포인트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0.10%의 강보합권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 S&P 500과 비교해서 더욱더 탄력적이었는데 S&P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밀리고 있습니다. 0.19%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고요. 6,791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백스는 어제 고점 지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현재 1.24달러 중반대에서 지지받으면서 후반대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하는데요. 1.24730달러로 0.39%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1350달러 이탈된 이후에 1340달러 초반대까지 밀린 상황이죠. 현재 구간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0.87% 하락세로 1341.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던 크루드오일 66달러 초반대에서 빠르게 밀리면서 지금은 중반대 가격도 지키지 못하고 65.37달러까지 빠집니다. 1%의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0.11%까지 빠졌고요. 현재 가격대 65.43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쉬어가는 동안에 1부에 이어서 2부 변화된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역시나 크루드오일이 지금 급변동이 일어나면서 가격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도 역시나 일단은 하락에 대한 의견 함께 좀 전달을 해드렸고, 자, 지금 65.47까지 다시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설리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 중립으로 했던 이유가 네네. 아까 이제 차트 캔들 봤을 때 중립이었는데 지금 다시 매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역시나, 이제 약간은 좀 중립
뭐 약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일단은 시추공수랑 나온 거 토대로 봤을 때 지금 올 때까지는 다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그때 이제 66달러 선, 66달러 초반, 이때까지 충분히 안착이 나와야 되는데 안착 못 나오면은 밀리는 흐름이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그런 그림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슈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소폭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이제 달러 영향권에 지금 이제 올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60달러 중반 근처로 가면 이제 달러 영향이 좀 세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유가도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제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꾸 밀릴 때마다 이제 미국하고 저기 중동하고 모종의 뒷거래가 있나 봐요. 자꾸 뭐 이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이슈가 북한이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밤부터죠. 어제 밤부터.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이제 중국 방문한다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뭔가 이제 이 남북 화해 무드, 북미 화해 무드가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국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 안 되게끔 다시 이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이제 또 무역전쟁하고 있는, 미국하고 무역전쟁하고 있는데 좋은 카드가 하나 또 생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이 좀 자초하지 않았나. 존 볼트 국가안보보좌관 임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좀 약간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물론 논의는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외신들 들어보니까 그 전부터 이제 논의는 쭉 있어 왔는데, 중국 방문에 대해서요. 근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중국 방문한 게 대단한 일이죠. 처음 방문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이 이제 잘하면은 이제 좀 잘 봉합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면, 근데 미국이 건들만한 곳은 이제 또 중동밖에 다시 또 없거든요. 중동에서 이란을 자꾸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와주기만 한다면, 이제 나와준다면 다시 또 오를 재료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전개됐을 때, 과연 이제 유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차피 70달러를 넘어줘야 돼요. 넘어줘야지 아람코 상장 때까지는 70달러까지는 가줘야 사우디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우디가 이익 극대화하자니 미국이 자꾸 셰일오일로 점유를 갉아먹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미국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 타겟 잡고 유가만 이제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수요로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 증가로 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형태의 유가 상승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정제 시설의 가동률이 뭐 역사상 최고치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제 활동 활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유 수요가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약간 불안 요소들이 좀 남아 있어서 좀 중립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립에 대한 부분은 워낙 그 두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망의 의견을 먼저 좀 전달을 해주셨고요.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3주 연속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내일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시작 가격대도 궁금한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슈를 전달해 드렸을 때 중동발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이슈로 저희가 좀 점검을 해 드렸는데, 김기현 PD도 다운의 의견을 주셨죠? 네, 우선 지금 조금 전에 들려왔던 속보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이터 쪽에서 나온 단독 보도라고 하는데요. 오펙과 러시아가 감산 협의를 10년에서 20년까지 유지하는 이런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사우디 빈살만 왕자 쪽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감산 협의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그림은 그렸지만 디테일적으로는 아직은 협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대에 아직까지는 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상의를 하게 된다면 유가가 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미국발 크루드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 상존하던 우려가 조금
조금이나마 좀 상쇄됐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금 부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써 상품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 미국 크루드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셰일오일 관련된 우려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블룸버그 쪽에서 현대선물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무역시장을 둘러싼 텐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뉴스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발 생산량과 공급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선물 쪽에서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유가는 장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PBM 쪽에서는 최근의 유가 랠리는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라고 한다면 현재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볼 때 브렌트유가 $70 가까이 가는 현상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요소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뷰는 비오펙발 공급량 성장세가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세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간단한 팩트만 봐도 이런 현재의 가격대는 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2주간의 유가 강세는 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펙의 생산 레벨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에 이어서 또 감산 협의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계된 공급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란으로서의 부분이 좀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었죠. 이란이 6개국과 협의했던 핵 협상을 폐기하겠다라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협정이 지금 올해 5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란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유 수출량 역시 위협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오한다 쪽에서는 현재 감산 협의를 지금과 같은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더 많은 셰일 기업들이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API 재고가 나오고 내일 EIA 쪽에서 재고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45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항상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몇 주간의 추이를 봤을 때 블룸버그 쪽에서의 예측치가 좀 상당히 정확히 맞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외신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월쯤에 이제 이 핵협상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가격대가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각종 기관에서는 상승할 것이다 또는 현재 가격대에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의견 좀 굉장히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투자 쪽에서 분석 쪽에서는 현재 구간의 가격대가 한마디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다수인 것도 같은데요. 자,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재고 증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도 지난주에 대한 재고가 445만 배럴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번 주에도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이죠. 저희 신세계 통해서 원유 재고 발표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다양한 의견 남겨드렸고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벌써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간 만큼 마지막 이슈도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격대가 오늘 좀 빠르게 빠지고 있어서 0.82% 정도 빠지면서 1,350달러에서 1,340달러까지 초반 밀리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골드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만장일치의 지금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되었고요.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지금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하락폭이 꽤 큰데요, 마스터님. 계속적으로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나요?
1342달러까지 추가적인 가능성이 열고요. 그 조건은 1351.5짜리 맞고 추가적인 그림들 본다. 한마디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혼조세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얘네들 반등 여력들을 이 구간까지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추가적인 매도를 본다. 한마디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 매수를 노려야 되는 그림들이 맞고요. 아직 이제 매도가 시작돼서 매도 그림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 관점으로 드린 거고요. 얘네들 중심 보합 뛰고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오늘은 보합 관점 이 정도의 바운더리 위에 거는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매수로 가면 매도 세력들은 1351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노릴 생각일 거고 그다음에 지지력은 정고점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차트 뻔한 그림처럼 보이듯이 이 구간들 지금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 중심으로 혼조세를 띄다가 위아래 구간들 막아내고 보합 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매매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1달러에 대한 매도 부분 말씀해 주셨고 현재 구간 역시도 매도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또 위아래 선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다운입니다. 뭐 간단하게 뭐 달러가 반등하니까 뭐 문제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 라인이 1354.2 이 라인이 뭐 이렇게 계속 지켜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 라인 만나러 갈 거다. 일단 뭐 업은 업인데 많이는 못 올 거다. 이 라인 만나러 가긴 할 거다. 그랬는데 라인은 라인은 만났죠. 라인 만났으니까 이제 근데 안착을 하면 이제 올라서는 흐름인데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밀리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들이 지금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골드한테는 딱히 좋은 재료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 몇 가지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뭐 오늘 계속 밀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주일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좀 밀린다는 의견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의 불안 요소들은 뭐냐면 이제 그 31일 날 시작되는 이제 한미 독수리 훈련이 남아있죠. 이제 그 훈련은 이제 북한 반응이 어떨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별한 반응 없이 잘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트럼프도 종잡을 수 없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이렇게 특별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제 지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서 골드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어느 정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보인다 하더라도 좀 밀려서 조정 받은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1339.5, 1342 라인도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까지 간다면요.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불안 요소들만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현재 불확실성 해소되고 있죠. 연준도 좀 불확실성,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도 이제 어느 정도 딱 패를 이제 알기 시작했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그냥 이제 좀 세게 처반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겁주는 게 좀 많다라고 이제 다들 느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약간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고, 다만 지수 쪽에서 약간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지수 쪽에서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 이슈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면요. 좀, 무역 분쟁이 조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세게 붙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그 세게 붙으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따라잡으려고 정말 많이 미국에 구애를 많이 했어요. 미국 마이크론도 인수해 보려고 하고 미국이 마이크론 안 팔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제휴라도 하자 해서 제휴한 건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붙어주면은 이 제휴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1, 2 애들이 이제 조금 더 공고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트럼프가 좀 배짱이 좀 더 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짱이 혹여나 좀 더 부려준다면 이제
골드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근데 다만 이제 주변 여건상을 봤을 때는 하락 요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락, 만약에 여기서 올라서 이제 상단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다 하더라도 좀 밀려주고 그 다음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달러 인덱스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에 대해서는 하락 요인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좀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마찬가지로 외신 쪽에서도 다운, 김경윤 PD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선호 심리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 역시 지금 오늘장에서 6주의 최고치에서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이슈죠. 러시아와 서구권 국가들 간의 이 정치적 긴장감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좀 달러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달러 역시 5주의 최저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쪽의 전망을 함께 들려드리겠는데요. 글로벌 무역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려면 아무래도 이 대화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몇 달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간에 이제 설왕설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골드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골드 상승을 강하게 예상한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하고요. 일단 어제자 미국이 60명 가량의 이 러시아 외교관 추방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반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자에서도 메이 총리가 캐비닛 미팅에서 러시아의 무모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중요한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적 파트너들과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감에 있어서 아직도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응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나토 쪽에서도 러시아 외교관 7명을 추방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한 행동의 대가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불가리아 쪽에서도 러시아에 있던 이 외교관을 다시금 불러들였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한다 쪽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둘러싼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달러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전일자까지 좀 리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장에 혼돈을 유발할 만한 이유는 아직도 충분하고 이로 인해서 골드는 계속해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드 상승에 대한 어떤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황적으로는 상승이 맞겠지만 현재 달러가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자에서 바로 골드가 좀 상승을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역전이 골드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제장의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외교적인 리스크도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를 지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부분도 또 역시나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4가지 이슈까지 일단 저희가 뭐 이슈 점검을 현재 구간에서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점검 4가지 이슈를 좀 해드렸는데 현재 구간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좀 살펴드리고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시세판을 보시면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짚어드렸던 반등세를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2656.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역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14% 빠지면서 6765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FX 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전부터 빠졌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중반대에서는 소폭 올라왔습니다. 1.24760달러 선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마지막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는데 뭐 마찬가지인 가격대입니다. 1342달러 선 0.84%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지지되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08%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5.5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좀 접수를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한 질문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주신 질문 저희가 확인할게요. 끝자리가 74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엔화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엔화 9,506선에 매도로 7계약을 들어갔는데 언제 입절하면 좋을까요? 라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엔화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재패니즈 옌 현재 가격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는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0.25% 하락세고요. 현재 구간은 9,516.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506선이요. 매도에 7계약 들어갔는데 익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월물을 저희가 좀 적어주지 않으셔서 현재 메인 월물인 6월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주요 월물이 6월물 맞죠? 지금? 네,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6월물 맞네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변해서 잘못 좀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7계약이나 들어가셨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9,506선의 매도로 7계약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구간의 가격대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가에서 따라가는 신의 영역을 선택하신 겁니까? 저분은? 7계약을 들어가셨네요. 네. 자, 우선 좋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출렁거리면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일봉상의 그림은 추가적인 그림들 기대해도 좋을 듯 보이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선은 무료 톡스타에서라도 오셔가지고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구간들 아직 못 빠지고 있죠. 추세 지지력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빠질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얘네들 좀 더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은 1차 저가 9,452 자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은 9,196선까지를 봅니다. 하지만 월물이 이 구간까지 지켜내줄지가 아직은 좀 미심쩍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이 추세를 지지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대부분 그림들이 이런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달러의 변동성이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차트가 다 비슷하다는 거는 차트를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차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추세 지지력들 최상단부에서 놓여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굳이 보자면 반등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고가 높이지 못한다에 매도 관점들 계속 열고 싶은 그림들이고요. 그럼 9,452에서 일부 3분의 1이라도 익절들 날리시고요. 7개를 이 구간에서 들어가셨다는 건 이 고점을 해치지 못하고 안착 모드에서 걔네들 맞고 좀 쫓아가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분할로 쫓아가기보다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중요하겠지만 좀 길게 보시겠다는 관점이신 것 같고 본인의 시황 관점이 좀 있으신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추세를 깨진다는 걸 보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9,452는 별로 리스크 관리 용도지 본인의 목표값이나 원하는 구간들이 아니겠죠. 9,196, 한마디로 9,200선 근처까지를 가능성 보시고요. 네. 중간에 눌림들이나 출렁거림들이 좀 거세다면 이 구간들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2,450선 부근에서 물량을 좀 더 줄이셔서 나머지 물량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네. 그래서 두 자리의 목표를 크게 잡고 좀 일봉상에서 러프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도 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빠질 것보다는 지금은 약간 물려서 좀 고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9,555선까지도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추세를 막고 싸우는 애들 아직 자기들이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저가를 더 깨려면 이 강한 추세선을 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표나 이슈를 좀 더 기다리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우선은 리스크 관리는 9,555 자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는 그림들이고 얘네들 고가를 무너져서 들어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 넘어가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롱포면 롱포 대응으로 그대로 기준값만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계약수도 좀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저희가 대응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질문도 역시나 문자로 온 질문인가요? 일단 1771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을 65.19달러의 매도 3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 현재 가격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65.64달러까지 중반대 가격대에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적으로 접근하셨는데요. 65.19달러에 매도 3계약. 역시나 이 시청자분도 지금 좀 반대 포지션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 손실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다계약을 좀 싣고 계셔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어제장의 급등도 참 마음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 언제 진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매도로 3계약이라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현재 65.60까지 다시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오늘 단기적으로는 60자리들 맞고 싸우는지 봐야 되지만 얘네들 지표를 기다리기 가장 좋은 자리는 65.70대입니다. 65.70. 그 자리가 중심 자리고 그다음에 지표 나기 전에는 아직 방향들 설정하기가 어렵겠죠. 자, 아무래도 얘네들 구간들 저항해서 매도를 치시고 윗구간에 분할을 해서 이 자리에다 맞추셨는지 아니면 추격을 해서 잘못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뭐가 됐든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듯 보였으나 오늘 얘네들 저가를 이렇게 30 아래를 찍기 시작하면 10을 깨든 추세가 100개, 200개를 날아가든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현명하시고요. 본인이 이 구간까지 66.40 한마디로 100개 이상이 물렸다면 한 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는 건데 그때 두려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얘네들이 만약에 오늘 깨게 되면 얘네들이 깨고 가게 되면 추세를 깨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렸던 놈들은 항상 본천 근처에서 물량 좀 줄이고 다시 반등했을 때 매도로 치면 단가도 높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우선은 오늘 뭘 바라지 마시고요. 얘네들 쳐도 10대나 치다 말 거니까. 그리고 우선은 지금 30대에서 갑자기 좀 덜 치다가 돌리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채널의 중심 라인입니다. 한마디로 추세선 라인이라는 거죠. 추세선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틱에서도 그렇고 분봉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본인이 리스크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계약수로 인해서 팔자 좀 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네들은 저가 근처, 오늘의 저가 근처에서 물량을 한 계약이라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지표 전까지 66달러 부근에서 분할되게 하시고 나머지 2계약으로 홀딩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걸로 홀딩해서 차라리 얘네들이 우리가 분석한 게 맞다면 63달러, 62달러까지 충분히 500만 원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구사하시고 그 다음에 65달러가 깬 다음에 그 하나 이절한 물량은 리스크 관리용으로 놔뒀던 물량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항상 욕심 부리는 만큼 밀렸을 때 그 마음, 두려웠던 마음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약간 저도 그렇고 모두가 약간 뭐랄까요,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안 좋은 말로는 간사하다고 그러는데 항상 밀렸을 때 두려움을 수익 나거나 희망에 부풀었을 때는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고요. 어차피 오늘 깰 확률은 30, 40%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표가 확실히 나와야지 방향 설정하기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라도 얘네들 깨려는 노력을 하든지 10대를 쳐준다면 그래도 매틱이 부족하든 매틱을 더 먹으시든 물량을 좀 줄이셔가지고 내일 지표 때까지도 계속 보합 뛴다 이러면 얘네들은 아마 65.7080 근처에 가 있겠죠. 차라리 그렇게 3, 40개라도 더
추가적인 위에서 노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두려워할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물량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시게 되면 좀 수익이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위에서 분할을 하셨던가요? 네. 아마 좀 대응을 물량을 줄여서 길게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여기서 무너지면 수익은 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물량 줄이지 않는 것들은 손실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잡은 자리가 지지력 저항이기 때문에 $65 초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저희 서울경제 톡스타를 통해서도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가 맞춰놓으신 게 아마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가끔은 유료로 하신 분들이 불만도 많지만 무료로 저희가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 65.19달러의 매도 3계약. 일단 계약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 좀 초점을 맞춰서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포털 검색창 톡스타 검색을 하셔서 무료 채팅방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언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이 지금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50대가 또 빠진 상황이거든요. 해설위원님, 지금 65.19달러의 매도 3계약인데 계약수를 좀 운영하는 뭐 방법 해설위원님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입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순서를 따지자면 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매도를 참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진입 자체가 참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아까 선재 마스터님 의견하고 좀 상당히 동일하고 오늘 좀 일부 지금 손절 하시더라도 조금 손절한 다음에 좀 작은 물량으로 좀 끌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더 밀리기를 바라는 거는 제가 오늘 그림에서는 좀 나오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오늘 좀 어렵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좀 보려면 도와줘야 돼요. 이제 재고 발표나 이거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약간 좀 운에 맡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까 엔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엔화도 최근에 이제 엔화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꺾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꺾이고 이거 이제 안전상 소모 현상 나다가 지금 아베 총리가 거의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베도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아베도 사학 스캔들 이후에 또 재무성 관료가 문서 조회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국회 청문회 잠깐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거의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돌맞을 수준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아베 지시는 없었고 나머지는 말 못한다. 수사받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왕창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베 총리도 지지율 한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내각 사퇴하고 다시 총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총리 물러난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우려돼서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밀리는데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엔 좀 수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거기서 엔화가 더 밀릴 걸 원하는 것 자체가 뭔가 대박으로 이제 뭔가 도와주는 뭔가 호재성 재료가 뭐 하나 터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그 현재 보여지는 그 박스권이나 뭐 이렇게 라인들 내에서 그 레인에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청산하기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일단 계약수를 좀 줄이시고 그 나머지 계약수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재 구간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는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수가 3계약이다 보니까요. 계약수 관리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다음 질문 상담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나 또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끝자리 863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시장도 많은 분들이 좀 통화적인 부분으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호주 달러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 호주 달러 좀 관심 있으신 시청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진입 포지션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에 호주 달러 먼저 가격대 살펴드리고 좀 포지션 나올 수 있는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주 달러 좀 볼게요. 자, 오늘 뭐 유로 FX와 마찬가지로 오늘 호주 달러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70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57% 약세 흐름인데요. 자, 이전에 저희가 좀 차트를 좀 길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는 0.8 그 이상의 가격대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한 두 달 정도가 걸리면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유로FX도 오늘 장에 좀 같은 가격대로 좀 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현재 부근에서 호주 달러를 진입을 한다면, 이 부근에서 포지션은 매수가 우위일까요? 매도가 나을까요? 마스터님, 어떠시나요? 일단, 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네. 호주 사십니까? 왜 굳이 호주 달러를 왜 이런 시점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네. 그건 이런 시점에 왜 호주 달러를 왜 건드십니까? 자, 여튼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야 답변하라고 하셨으니까 답변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추세 저항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 저항대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저가 하방 경직성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수렴 구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저가를 깨지 않고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보합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고요. 배팅을 굳이 한다면 얘네들은 긴 롱포 입장에서 일봉상의 그림을 봤을 때 아래 구간도 눌림이 된다면 눌러준다면 얘네들은 지지력에서 배팅을 들어가는 게 더 낫다.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돌리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뭐 하루 이틀 더 매도로 밀린 거 기다렸다가 매수 쪽 배팅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 구간은 저항을 갖고 있고 아래 구간은 기술적인 하락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07680대 걔네들 지지라인들 멈추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고요. 이 위 구간에서 바로 쫓아가는 매매도 하셔도 좋은데 그럴 거면 무조건 걔네들은 분할대기로 단가 맞추는 싸움을 해야 된다.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면 좀 뭐 질문 따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 우수하다. 그리고 윗구간도 저항이 있는데 하단부도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됨에 보합 구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돌파 여력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갇혀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모든 통화상들은 유로 달러 기반입니다. 한마디로 유로가 기준 통화든지 달러가 기준 통화라는 거죠. 그럼 유로 달러가 움직이지 않고 보합권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다른 통화들은 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은 종목들 특별히 손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도 바람직한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본인이 정보를 얻기 유리한 한마디로 호주에 진짜 사시든지 호주 달러가 필요하시든지 아니면 호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유로, 파운드, 달러, 엔화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구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말씀이 먼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종목군 중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그 안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의견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은 호주 달러 좀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라인 하나 잡아봤는데 네. 예, 내려오면 매수인데 오늘 내려오면 매수 못할 것 같네요. 오늘 꼭 들어가셔야 된다면 좀 기다려 보시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차피 달러와랑 이렇게 약간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좀 변동폭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라리 내일장에서 한번 매수를 받는 그런 형태는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또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위기 때 네. 글로벌 경제 이제 주로 호주 달러가 주로 많이 통용됐던 게 많이 각광받는 때는 언제냐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경제 위기 때 이 호주 달러가 지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보거든요. 그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10년에 한 번 오는 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호주 달러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표성으로도 활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굳이 이거보다는 차라리 유로 FX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각 종목별마다 시황이 맞물려서 좀 포인트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노려보시고 일단 통화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이시라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유로 FX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저희가 신세계 안에서 유로 FX 항상 주요 이슈로 꼽아드리고 전략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질문 역시나 많이들 접수해 주셔서 저희가 상담 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좀 빠르게 다음 질문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크루드오일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또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좀 달라요. 크루드오일을 65.83달러에 매수 들어갔는데 갑자기 빠져서 무섭습니다.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고 문자로 저희 쪽에 상담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현재 가격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구간 65.5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반대 가격대에서는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중반대 가격대까지 터치하면서 0.11% 상승세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신 가격대가 65.83달러, 65달러 후반대인데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빠져서 현재 부분에서 좀 대응을 좀 미처 못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마스터님 앞서서 좀 전략을 들어봤을 때는 좀 가능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네. 지표 이후에 65달러 아래다 손절을 잡고 대응하실 게 아니라면 네. 오늘 70대를 만약에 와준다면 70대가 아까 중심 자리라고 네, 했죠. 맞습니다. 지금 60대가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네. 얘네들이 저가를 지금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지지력들이 아까 30대 있었죠. 우리는 10까지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30에서 막혔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70대에서 물량을 줄이시던지 한계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걔네들을 물량을 줄이고 보시는 게 낫고요. 어차피 오늘 결정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 이후에 본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물량 털 때 약수익을 하고 도망쳐 나오든지 아니면 지표 전에 본인 수익 구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66.50, 그 다음에 아래 55, 4.90, 한 10개는 더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손절을 잡고 하는 게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 자체가 두렵다면 지표 전에 도망쳐 나올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되겠죠. 네. 한마디로 65달러 지지력에서 매수를 해놓고 손절 한 15개 잡고 오늘 대응을 한번 하셔가지고 5060대에서 한번 나오시던지. 근데 아무래도 초보라면 그렇게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더라도 10개를 버리고 차라리 지표대를 다시 노리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100개, 200개 움직이는데 거기서 뭐 10개 밀려서 10개 먹는 게 쉽지. 뭐 이 구간대 움직이도 하는데 여기서 이거네 저거네 하는 게 쉽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결정이 이겁니다. 얘네들이 내가 원하는 자리나 수익 구간이 안 오면 내일 지표 때 손절을 잡고 봐야 되는데 그 손절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10개든 15개든 먼저 포지션을 정리하고 본인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잠을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리는데요. 65.70달러 좀 중심선을 보고 일단 이 가격대 아래에서 손절 잡고 보시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감당을 할지에 대한 부분 좀 기준을 먼저 삼으시고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매도 말고 이제 매수 쪽이에요. 해설위원님. 해설위원님 어떠세요? 방금 네. 선재 마스터님의 말씀 잘 들었으면 네. 방금 60에 저항 네.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받고 바로 폭 나가네요. 바로 밀리는데 저는 네. 이제 선재 마스터님 60에 딱 저항이 있다. 딱 그 말 하신 뒤로 바로 60 찍었거든요. 찍고 네. 바로 밀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중반 부분들을 깨네요. 좀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걸 보시고 계신다면 아마 네. 좀 잘 대응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거 말하시는 분이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면 상당히 신뢰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재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포지션 잘 창단해서 푹 주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의견도 저도 저 생각도 같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크루드오일 재고 발표를 앞두고 상당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루드오일 중점적으로 좀 많은 질문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문자 많이들 오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다뤄드리지 못하는 점 참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못 다룬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시면은 또 무료 채팅방으로 이동 가능해서 그 안에서도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화요일 저녁이었고요. 오늘 각 주요 종목들별로 변동성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 저희 방송과 그래서 선재 마스터님의 말씀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선재 마스터님 역시나 오늘도 좀 너무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찾아주신 분도 많고, 그리고 자안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설명드린 거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자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도 매매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익절을 잡아놓고 봅니다. 그래서 익절을 잡고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들 수익에 너무 연연치 마시고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면 빨리 나올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불안하면 우선 나와서 다른 자리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지 못하면 길게 먹을 수가 없고요. 본인이 기준이 없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짧게 먹고 길게 뱉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먹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시면 도움을 받으시고요. 본인이 충분하다 하시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좀 대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언제나 주변에 있고 우리가 실제 해오고 있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 주 단위로 하는 회원들 아니 시청자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들 실력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럴 때 아직 부족하시다는 분들은 좀 더 고민들 하시고 당장에 지금 눈앞의 수익보다는 좀 더 이 기준을 세워서 내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정말 바라는 또 진심 어린 그런 조언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영 PD도 마지막 뉴스 좀 전달을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마켓워치 쪽에 올라온 뉴스 하나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쪽에서 이 기술주에 대한 의견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매수하라라는 의견은 아니고 베어리시 즉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중립 뉴트럴로 의견을 수정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기술주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이런 의견 덧붙이면서 오늘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강력하게 바이 의견으로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지금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보다는 좀 더 내수주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의견을 한 단계만 상향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매도에서 중립으로 의견이 상향이 됐다라는 점까지 기술주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 말 정도였죠. 그때 이제 그 무역 전쟁 이슈 나오면서 이제 사실 제가 아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아는 분들 참 정말 힘들었다, 매매하기 힘들었다는데 우리 선재 마스터님은 오히려 수익을 한 7천만 원 정도 내셨나요? 그 정도의 수익을 내셨는데 역시 마스터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요. 한번 톡스타 쪽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조언 구하시면은 좋은 아마 해결책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점검과 정말 유효한 전략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